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를 해방시킨 로마 황제들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정복자가 어떻게 해방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관계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역사를 보다 보면 참 흥미로운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자신들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그러니까 스승 같은 나라를 정복했다면, 과연 어떻게 통치하시겠어요? 로마에게 그리스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 이 두 힘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는 로마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그리스를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정복했죠. 근데 다른 한쪽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오히려 로마 사람들의 정신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바로 이 힘과 정신의 충돌,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누가 이겼고 누가 졌다 하는 단순한 정복 이야기였다면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많은 로마 황제들한테 그리스는 그냥 정복한 땅 그 이상이었거든요. 자신들 문명의 지적인 뿌리이자 뭐랄까 정신적인 고향 같은 곳으로 깊이 존중했던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의 기나긴 혼란을 끝내고 제국의 질서를 세운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질서를 세우는 거였어요. 흩어져 있던 그리스 본토를 아카이아라는 하나의 속주로 묶어서 행정체계를 통일한 거죠. 이게 단순히 지도에 선 하나 새로 긋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의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는 정말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그냥 통치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거대한 건설자이기도 했습니다. 악티움의 전에서 승리한 걸 기념해서 니코폴리스, 즉 승리의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세웠고요. 폐허가 됐던 파트라시는 로마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재건했습니다. 신전, 극장, 심지어 수로까지. 이건 뭐 로마의 힘과 번영을 그리스 땅에다가 아예 도장으로 꽝 찍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럼 그리스 도시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은인으로, 심지어는 신으로까지 숭배하면서 화답했습니다. 물론 혼란을 끝내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도 있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저 거대한 로마의 힘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영리한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황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람은 로마의 친그리스주의, 그러니까 필헬레니즘의 정점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죠. 하드리아누스는요, 그리스 문화를 그냥 존경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황제예요. 그의 목표는 단순히 그리스를 통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 문화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자기 손으로 직접 부활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바로 아테네가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입니다. 무려 수백 년 동안 미완성인 채로 방치됐던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마침내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하드리아누스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도서관도 짓고 대규모 수로까지 건설하면서 그는 아테네를 로마 제국 전체의 새로운 문화 수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개별 도시를 넘어서서 판헬레니온이라는 범그리스 연맹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로마 황제가 칼이나 법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라는 이름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인들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으려 한 정말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를 대하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극적인 제스처, 다른 하나는 깊은 지적인 존중.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간은 서기 67년, 장소는 이스트미아 경기장입니다. 수많은 관중이 모인 앞에서 스스로를 예술가라고 생각했던 네로 황제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선언을 합니다. 나 네로는 그대에게 선물을 주노니 바로 자유다. 와, 이건 세금도 면제해주고 자치권도 주겠다는 정말 극적인 선언이었죠. 당연히 군중은 열광했고 네로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사실 신기루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죽자마자 바로 다음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정책을 그냥 바로 폐지해버렸거든요.
결국 네로의 선언은 실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그리스의 자유라는 멋진 상징을 이용해서 자기 명성을 높이려 했던 아주 화려한 정치 쇼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런 네로의 화려한 제스처와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철학자 황제로 불리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그의 그리스에 대한 존경심은 훨씬 조용했지만 어쩌면 그만큼 더 깊고 실질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는 아테네의 철학 교수직을 여러 개 만들어서 아테네가 다시 한번 제국의 지식 중심지로서 명성을 되찾게 해줬어요. 또 공공사업을 지원하면서 어려운 그리스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도왔고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그를 그냥 통치자로 본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대한 지적 유산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현명한 철학자로 여겼습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황제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걸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4명의 황제를 보세요. 각자 다른 유산을 남겼죠. 아우구스투스는 질서와 재건으로 단단한 기반을 닦았고 하드리아누스는 문화를 통해 통합을 꿈꿨습니다. 네로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상징적인 자유를 선사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과 지혜로 존경을 보냈죠.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리스라는 거대한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똑똑한 황제들은 진정한 권위라는 게 단순히 칼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한 문명의 역사와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미래에 투자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더 깊고 단단한 힘이 있다는 걸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의 관계는 이 한 문장으로 멋지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는 군대로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문화로 그리스를 포용했다. 이건 단순한 지배가 아니었어요. 힘과 존경이 함께하는 정말 복잡하고도 위대한 문화적 포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는 분명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 제국 전체와 나아가 오늘날의 서구 문명 전체를 정복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권력과 문화가 만날 때 과연 진정으로 정복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